두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필적입니다. 사산지원 2023 59718 이거는 강제경매입니다. 합덕업의 상업지역에 근린시설이 있는데 건물은 매각 제외고 토지만 경매로 나왔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다고 봤더니 세금을 안 내서 세무서에서 국가에서 압류를 했는데 압류를 했을 동안에는 땅은 있고 건물은 있긴 있었는데 건축물 관리대장만 만들었고 건물 등기부등본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무서에서 땅만 압류를 시켜놨던 겁니다. 놓고 있다가 이런 압류가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이거를 가등기로 바꿔버렸어요. 가등기로 또 넘겨놨단 말이에요. 넘겨놨는데 소송을 해서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바꿔가지고 행정경비로 집어넣은 겁니다. 내용이 그렇게 된 겁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4억 9,800짜리가 1억 7,100만 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뭐라 했죠? 감정 가격 믿지 말라 그랬죠. 왜 그러냐면 여기 떡이라는 곳은 한 10여 년 전에 그 서해안에 저기 철도가 생길 때 합덕에 역이 생긴다고 해서 상가를 쳐갖고 많이 올라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합덕에 그 당시에 그 역이 생긴다고 해서 많이 올라갔지만 그 다음에 인구가 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감정 가격이 비싼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상업지역이 좋아요? 계획관리지역이 좋습니까? 상업지역이 좋아요? 상업지역이 좋은 이유는 높은 빌딩을 지을 수 있으니까 좋죠. 그러니까 높은 빌딩을 지어도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차피 중독주택만 지어야 된다면 상업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은 똑같은 거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여기서 이것이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감정가는 높지만 상업지역으로 가치가 없을 때는 이 감정가격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감정가격을 믿지 말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집이 있는데 자 보시겠습니다. 권리 분석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가 있죠? 보면 소유자 자신이 거주하고 있으며 중개사 사무실은 자신이 사용하고 있으면 나머지 3개 점포는 비어있는 상태라고 진술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 아까 뭐라 돼 있죠? 대항력이 있는 뭐가 있죠? 미상하고 있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건입자는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상 거주하는 사람은 없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뭐를 표죠? 청구 금액이 얼마죠? 1억 8천이죠. 압류죠. 압류인데 어디서 했죠? 평택세무서죠. 평택세무서에서 압류해 놓은 겁니다. 원래는 압류를 해야 되는데 세금은 압류를 해야 되는데 세금을 압류했다는 얘기는 생전이 안 났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그 후에 언제 했죠? 여기 보면 뭐가 돼 있죠? 여기 보면 가등기를 했죠. 압류는 2017년에 했고 가등기는 언제 했죠? 2020년도에 했죠. 그러면 기준 권리가 제가 어떻게 기준 권리라고 했죠? 등기부등본주에서 가장 앞선 압류, 과압류 설정이죠. 가장 앞선 과압류가 기준 권리가 되다 보니까 그 기준 권리 이유는 뭐예요? 말도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설정이 있죠. 설정이 언제죠? 2017년 2월 16일이죠. 설정이. 근데 여기는 과압류가 언제죠? 17년 11월 22일이죠. 설정하고 과압류 보면 어떤 게 빨라요? 실정이 빠르죠. 그러면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금은 압류 날짜가 아니라 세금 발생 날짜를 거슬러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낙찰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무서에서 배당을 가져가느냐 아니면 여기 실정해서 은행에서 세금을 받아가느냐지 이걸 가지고 낙찰자한테 돈을 달라고 그러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권리 분석에서 이 가등기가 소멸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따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압류로 되든지 설정으로 되든지 그 이후에 가등기는 소멸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청구가 얼마로 돼 있죠? 8억 5천. 후지만 이거 가는 겁니다. 그러면 솔직히 여기 보시게끔 되면 강매개시 결정했고 건전당 설정해서 여기 날짜를 보시게끔 되면은 정확하게 이해를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건물 등기부등본을 보시겠습니다. 건물은 등기부등본이 언제 됐죠? 여기 보면 20년 2월 11일로 돼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건축물 관리자는 언제죠? 2020년 11월 30일이죠. 다시 말하면 건축물 관리장은 17년 10월 30일 날 건축물 관리장을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지자마자 건물 등기를 안 한 겁니다. 안 하고 언제 했어요? 20년 언제였죠? 20년 2월 12일 날 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안중 새마을 경제에서 등기하고 난 다음에 등기한 후에 그 때문에 아까 설정을 추가한 설정을 또 한 겁니다. 건물은 그 이후에. 이제 권리분석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건물은 매각제고 소지만 나왔고 거기에 있는 기준권리 다등기는 말소사항이다 하는 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낙찰을 받았으면은 건물 주인, 건물을 내가 낙찰을 못 받았으니까 건물 주인하고 협상을 해서 건물 주인이 내 땅을 다시 사가든지 아니면 건물을 내 걸로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우리는 건물 주인에게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건물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뭘 달라 그래? 지를 달라. 신청을 하게끔 되면 건물 주인이 아, 내 건물을 팔겠다든지 아니면 내 땅을 쓰겠다든지 결정을 하겠죠. 그럼 그때 이 사람이 이 건물 주인이 나 법정지상권이 있을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기태니까 법정지상권 인정이 되죠. 그러니까 나는 출구하고 나가라고 소송을 하게끔 되면 상대편에서 나 법정지상권이 있으니까 탈거는 못해. 그 대신 내가 지류는 줘. 그럼 지류를 준다고 할 때는 지류를 뭘로 결정을 하죠? 감정값이 결정하죠. 그러면 여기서 지루를 하게끔 되면 판사님이 다시 지루 감정 신청하라 그래요. 지루 감정 신청하라 그래도 지금 현재 가격하고 10% 이상은 안 틀려요. 즉, 이 얘기는 우리로서는 이거를 낙찰을 받았다고 했을 때는 1억 7천을 우리 1억 8천에 낙찰을 받고 지루를 받는다 그러면 4억 9천을 가지고 지루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 2.5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년 3%를 받는다 그러면 2.5배는 7.5% 지료를 받는 거예요. 한국에 가서는 건물 주인이 법정상권이 있다고 버텨도 연 7.5%를 내면서 땅 주인도 아니면서 낼 수 있게끔 견디지 못할 거기 때문에 한국에 가서는 건물 주인과 우리가 협상을 하게끔 될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로서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건물 주인에게 매도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걸 소송을 하게끔 되면 제일 먼저 소송을 하면 재판장이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면 원고 누구 나왔습니까? 피고 누구 나왔습니까? 합니다. 원고 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달라서 생긴 소송으로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몇 월 며칠 날 조정 괜찮습니까? 합니다. 조정을 하게끔 되면 이거는 건물 주인이 땅이 땅 주인이 달라서 생긴 거니까 건물과 땅 주인이 건물 주인이 땅을 사든지 땅 주인이 건물을 사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여기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 조정위원이 먼저 물어보겠죠. 당신 땅 사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가격만 맞으면 사겠습니다. 그 얘기하죠. 가격만 맞으면. 그러면 우리 땅 주인데 그럼 건물 주인 사겠다고 그러는데 당신 팔겠습니까? 물어보면 나도 가격만 맞으면 팔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가격을 얘기해 보십시오. 팔 사람의 가격을 먼저 얘기해 주시고 판단 조정위원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제가 똑같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사는 사람은 많이 받는 것이 좋고 사는 사람은 적게 사는 것이 좋겠죠. 그렇지만 감정 가격은 살고 사는 가격은 공정해야 되다 보니까 경매 때 감정 가격이 있습니다. 감정 가격을 가지고 저는 감정 가격을 주신다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건물 주인이 가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감정 가격에서 내가 70% 정도를 매도를 하고 팔겠다는 했을 때 아까 제가 제일 먼저 할 때 내가 실증이 안 되고 공인중개사한테다가 물어봤을 때도 감정은 지금 4억 9천으로 됐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거래는 3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된다. 3억 정도 돼? 그럼 내가 한 1억 9천 정도 낙찰을 받아서 공인중개사 건물을 내 걸로 만들어서 3억에 공인중개사한테 팔아달라든지 아니면은 건물 중에 쓴다고 그러면 일반 매매로 3억 정도 한다니까 내가 속으로는 지금 아까 조정을 했어요. 깎아달라고 그러면 3억 정도는 팔 수 있는데 건물 주인 산다면 내가 한 2억 8천 정도는 주겠다. 그러면 내가
얼마 정도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팔든지 또는 건물주한테 판다는 가격이 결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낙찰 가격을 써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격이 낙찰을 받으면 계획대로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이 돈 높게 써서 낙찰 못 받을 때는 나는 돈 못 버는 것은 내가 낙찰 받을 필요가 없다. 웃으면서 나오면서 다른 또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음 자체가 그렇고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경매로 수익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 권리 분석이나 이런 거는 제가 서류를 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교재를 놨으니까 여러분이 따로 관심이 있으신 거는 그 교재를 따로 보시고, 아, 그 중에서 특히 내가 관심이 있다고 할 때는 현장 집사를 한번 해보시고, 근처에 공인중개사 가서 물어보시고, 현재 거래 가격을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건물이 두 동인데, 하나는 이렇게 상가가 있고, 뒤에는 보면 그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엔 이 사람이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 가등기도 해놨었고 거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가의 한 70% 정도로 내가 매도를 한다 그러면 건물 주인이 다시 확실히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물 주인에게 다시 한 70%를 판다 그러면 내가 감정 가격이 한 60%나 55%에서 60% 정도를 내가 매입을 해서 이쪽으로 받는 걸로 가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시작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